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병무청이 군에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의 건강 상태와 의식 변화, 자기개발 등 군복무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군 복무 중인 병사 약 50%의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병무청은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 4,626명을 대상으로 입대 후 달라진 현상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병무청에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병역 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군과 함께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현역 병사들의 건강 상태가 입대 전보다 좋아지고 책임감과 도전 정신, 가족애와 안보의식도 강해졌다고 나타났습니다. 먼저 건강과 관련해 병사 34.4%가 군 복무를 통해 신체 등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입대 전과 후의 신장과 체중을 비교했을 때 신체 등위가 2급에서 1급으로 변화한 병사가 22.2%, 3급에서 1급으론 4%, 3급에서 2급으론 8.1% 향상됐습니다. 또 입대 전 일상생활 습관이 불규칙했다고 답한 55.6% 중에서 87.3%가 입대 후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군 복무 후 건강 상태가 좋아진 병사가 49.7%에 달했습니다. 책임감과 도전 정신, 가족애와 대인관계, 안보의식도 입대 전과 비교해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가족애가 81.3%로 가장 높았고 안보의식 73%, 책임감 71.5%, 도전 정신 67.4%, 대인관계 62.7%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군 복무 중 학점과 자격 면허 취득 등 자기 개발에 대해선 2.4%가 학점을 취득했고 상급 학교 검정 자격 취득이 1.2%, 기술 자격과 면허를 취득한 병사는 8.4%로 나타났습니다. 병역 이행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병사 41.8%가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2015년 달라지는 국방 업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산과 그 밖의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앞으로 무기체계와 핵심 기술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를 평가할 때 국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은 2점을, 그렇지 않은 사업은 1점을 줘 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을 하다 실패한 기업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국산화 개발이 실패한 경우 개발이 중단됐던 게 사실. 국방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고난도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무기체계 핵심 부품에서 체계 개발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핵심 부품까지이며 소재와 소프트웨어도 국산화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 군수품 보급을 위해 내년 3월부터는 섬유와 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가 적용됩니다. 국방부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안전기준과 표시 방법 등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군장병의 복지는 물론 군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군납과 방위산업 비리 등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 부과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군인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 유용한 경우 징계에 더해 수수액 또는 횡령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군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부과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30일 올해 전투준비 태세를 결산하는 2014년 작전사 전투준비 우수부대와 우수요원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전투준비 우수부대 선발에서 최우수 전단에는 제주방어사령부와 7기동전단이 선정됐으며 최우수 전대에는 9호 잠수함전대와 3전비전대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최우수함에는 왕건함, 대천함, 정극모함이, 최우수 잠수함에는 2공급급 2종무함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최우수 비행대대와 특전대대에 6전단 613대대와 특전단 특수임무대대가 각각 선발됐으며 최우수 전탐감시대와 지원부대에 295 해상전탐감시대와 3군수전대가 선발됐습니다. 우수요원 부문에선 최우수 비행조종사의 조상훈 소령, 최장기간 비행조종사 구정익의 김웅기 대위, 회전익의 김정훈 소령, 최우수 특전요원의 윤수길 원사, 최우수 심해잠수사의 박상익 중사가 각각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부대와 요원에겐 작전사령관 표창과 포상금이 수여됐습니다. 국산 전투함 1세대인 호위함 울산함과 초계함 경주함, 목포함이 지난 30일 명예롭게 퇴역했습니다. 이들 함정은 이날 진해 군항에서 열린 퇴역식에서 30여 년간 임무를 완수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퇴역식에는 각 함정 역대 함장과 승조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정의 마지막을 축하했습니다. 조국 영해 수호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던 울산함과 경주함, 목포함의 퇴역은 해군의 전투함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울산함은 지난 1970년 율곡 사업의 일환으로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해 추진돼 1980년 최초의 한국형 호위함으로 탄생했습니다. 울산함급 호위함은 이후 서울함과 충남함 등 모두 9척이 건조됐으며 한국형 구축함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의 주력함으로 운용됐습니다. 또한 경주함과 목포함은 지난 1983년에 국내 건조 초계함으로 취역해 연안경비와 함께 유사시 연안 접근을 시도하는 적의 고속정과 상륙 세력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날 퇴역한 울산함과 경주함, 목포함은 군사화 과정을 거쳐 지자체 대여 또는 해외 양도 등 군함으로서 제2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퇴역식에서는 참수리 고속정 8척도 함께 퇴역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그 어떤 해보다 강도 높은 병역문화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각계각층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는데요. 오상현 기자가 올해 추진된 병역문화 혁신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명하복과 그다음에 폭력으로라도 이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가 반드시 합리적인 안을 내겠습니다. 동부연선 GOP 총기 사고와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이 병역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점이 됐습니다. 지난 8월 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가군 참모총장을 긴급 소집한 데 이어 8월 6일에는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고쳐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25일 열린 첫 전체 회의. 국방부 장관과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고 현역과 전역한 장병은 물론 종교계와 교육계, 언론계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혁신위원들은 복무제도 혁신분과와 병역문화 환경 개선분과, 리더십과 윤리의식 증진분과, 군기강분과 등 모두 4개 분과로 나눠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여 동안 야전부대를 20여 차례 방문해 장병들과 만났고 인터넷을 통한 9,300여 건의 의견 수렴과 전문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모두 22개의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군 사법제도 개선과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우선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만들기 위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이 군에 입대하는 것을 막자고 제안했습니다. 병무청에서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해서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임상심리사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을 70명 정도 충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조성하기 위해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를 추진하고 군 복무기간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또 장병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국방인권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군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을 만들기 위해 부대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위해 우수한 간부를 확보하고 부적절한 간부는 조기에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은 참다운 군 기강의 기본입니다.
저를 비롯한 국방에 몸담고 있는 모든 요원은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역 문화를 만들어 싸워서 즉각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국회 국방위와 병역문화혁신특위 등과 연계해서 내년 4월까지 최종 혁신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군사훈련과 다양한 도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가안보를 위한 우리 군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지난 10월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전작권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군사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우리 군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We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outlines a conditions-based process for transferring ou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our allied forces.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패러다임을 시기에서 조건으로 바꾸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을 때 전환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로써 한미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게 됐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3가지입니다. 우선 양국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구비하는 조건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은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이를 보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언젠가는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 정찰 능력의 확보가 제일 시급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인 핵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가져가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합니다. 킬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를 포착한 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찰 위성이나 폭격기, 전투기 탄도미사일 등으로 구성됩니다. KAMD라고 불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상공에서 요격하는 체계로 우리 군은 KAMD 핵심 타격 수단인 패트리어트를 미국에서 도입하는 등 지상 요격 미사일을 배치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우리 한국군은 단 1km도 뒤로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군과 합동작전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런 합동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했다는 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가장 큰 이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방 예산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라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한미는 계획대로 전력이 구축된다면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를 대략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앞으로 공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공군 220기 신임 부사관 388명이 임관했습니다. 이날 임관한 신임 공군 부사관들은 11주간의 강도 높은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치고 하사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이상영 하사가 공군 참모총장상을, 박준영 하사가 공군 교육사령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1,7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를 한 무도종합 6단 서채영 하사와 쌍둥이 형제가 동시에 임관한 김도한, 김도연 하사,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 공군 부사관이 된 이희창, 신동민 하사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임관한 신임 부사관들은 교육사령부에서 진행되는 초급 간부 역량 강화 과정과 각 분야별 특기 교육을 거친 후 공군의 각 부대에 배속됩니다. 육군 1야전군 사령부는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고생한 장병들을 격려하는 군악 연조회와 위문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육군 1야전군 사령관을 비롯한 1000여 명의 장병들과 군인 가족, 그리고 광복회, 전몰군경 유족회 등 보훈단체들이 함께했습니다.
군악 연주회에는 야전군 의장대 시범을 시작으로 야전군 군악대와 국방부 전통악대가 무대에 올랐고 초청 가수 공연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부대는 새해에도 장병들이 기본 임무에 충실하면서 병영 생활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SNS 군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2014년도 하루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연말을 맞이하는 전 세계 장병들의 마음도 아쉬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미 육군 소속팀의 밴드팀이 고향에 가지 못하는 파병 장병들을 위한 곡을 선보였는데요. 감상하시기 전에 먼저 영국과 독일군의 크리스마스 기념 축구대회부터 만나보시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크리스마스, 영국군과 독일군이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던 중 이날만큼은 즉석에서 휴전하고 서로 캐롤을 부르는 등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엔 양국이 동맹관계로서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기념 축구 경기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축구 경기는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국 장병들은 전반전은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서 경기에 임했지만 후반전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경기를 펼쳤습니다. It is a very serious game. It has been battled over in numerous World Cups, Euro Cups, and it is always a big event when England plays Germany. 경기에 앞서 양국 장병들은 100년 전 성탄절처럼 캐롤을 부르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에서는 영국군이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모두에게 즐거운 날일 수만은 없습니다. 미 육군 밴드에서 올린 영상에서 나온 공명은 블루 크리스마스. 해외 파병 장병들을 위해 조촐한 콘서트를 열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남녀 장병들의 처지와 현재 분쟁 지역의 상황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Won't be the same, dear, if you're not here with me. That's when those snowflakes start falling. Christmas is white, but all. 미 육군 밴드에서 올린 공연 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1만 건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공군 전투기 타이푼의 수직 이륙 모습을 마지막으로 SNS 세계 군사 리포트를 마칩니다. (2014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고 2015년의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국방 뉴스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방 뉴스는 새해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